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과 건강 오늘 첫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운동과 건강 제1단원 운동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운동과 건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관계라고요? 지금부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건강의 관계 단원에서는 첫 번째 생활습관과 건강관리, 두 번째 건강과 운동 효과, 세 번째 운동과 자기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수업은 생활습관과 건강관리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병든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건강할 때부터 건강은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건강을 잃고 나서부터 건강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도 친구도 가족도 있을 때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습관과 건강관리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첫 번째 건강관리, 두 번째 생활습관, 세 번째 실천입니다. 자, 첫 번째 건강관리에서는요, 일단 건강이 뭔지 건강의 개념을 배우고요.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습관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건강에 위협을 주는 생활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실천 단원에서는 건강관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운동을 생활화하는 방법,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건강관리, 생활습관, 실천. 자, 잊지 마시고 수업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이란, 여러분들 건강이란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뭔지 개념은 알지만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건강이란 아무런 질병 없는 강한 체력을 지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신체적 건강의 요소로는요, 건강체력, 기억나시나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지방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체력이 있고요. 운동체력이 있습니다. 순발력, 평형성, 스피드, 민첩성, 반응시간.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정신적 건강의 요소로는 자아존중, 독립성, 자신감, 감정, 가치, 자율성, 스트레스,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건강으로는요, 봉사, 협력, 대인관계, 사회활동, 질서, 공중도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안정됐을 때 사회적으로도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건강의 개념 이해하셨죠? 자,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그렇다면 건강관리란 무엇일까요? 건강관리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자, 다시 얘기하면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의식을 명확히 하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신체활동과 바른 생활습관을 갖고 생활하면서요, 알맞은 체중과 바른 체격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에 대해서 아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관리 실태입니다. 보시면 아침 식사 안 먹는 사람도 꽤 많죠. 벌써 7년 전 자료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등교하느라 아침 식사 못하고 오는 친구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더 비율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적정 수면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졌어요.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지금 4당 오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6시간, 8시간 자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수면이 여러분들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는 더 어렵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친구들도 비율이 매우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이 평생 건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일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시기에 적절하고 계획적인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건강과 생활습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보건 의료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활습관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요, 사람이 바꾸거나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 생활습관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노력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이 여러분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하기,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하기, 긍정적인 자세로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하기, 미디어 기기의 적정 이용시간 준수하기, 여가 활용과 꾸준한 자기 관리하기, 충분히 수면하기. 자,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요. 이 당연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반대로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도 있어요. 아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운동 부족, 두 번째 수면 장애, 세 번째 불규칙한 식습관, 네 번째 과도한 미디어 사용,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아까 배웠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실 때 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선생님은 지금 한 2개, 3개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반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러분도 같이 생활습관을 고쳐야겠네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습관을 모두 배워봤는데요. 그런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잘 움직이기인데요. 운동을 하란 얘기죠. 네, 본인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의 종류, 시간, 강도,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60분 정도 되는 규칙적인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운동 전후 5분, 10분 동안 준비 운동, 정리 운동 꼭 해주셔야 되고 운동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잘 먹기인데요.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한다.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잘 드셔야겠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되 과잉 섭취하지 않는다.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자주 먹는다. 음주, 흡연, 약물 등을 하지 않는다. 당분,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즉석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잘 자고 잘 쉬기.
7시간에서 8시간의 적정 수면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잔다. 잠자기 전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야식을 먹지 않고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다.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한다. 주기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 나와 있는 세 가지 방법은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을 하시고, 그 실천하는 것들을 점점 늘려나간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리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의 생활화 방법인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의 여러 기능이 향상되고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거 다 연구와 과학으로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이에요. 자,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운동을 계획하여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운동 효과가 높겠죠. 지역 스포츠 센터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규칙적으로 아예 계획을 세워서 스케줄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가 시간에 다양한 운동 실천, 한 가지만 하는 것도 매우 좋은데요, 지겨울 수 있고 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체 활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료와 친구들과 같이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지겹지 않고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실천. 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실천하려면 우선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는 활동을 선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맨 처음 단계로 운동 계획하기 단계가 있는데요, 건강을 관리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한 후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운동 목표를 세웁니다. 운동의 목표는 자신의 체력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계획 세우는 거와 비슷해요. 공부도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짜면 그 다음날부터 하기 싫어지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아주 실천 가능하게 잘 짜셔야 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운동 실천하기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에 주의사항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계로 실천 평가하기 단계가 있는데요,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한 후에는 운동 계획에 맞게 실천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계획을 실천하여 완수했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여 수립한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지겨워지고 하기 싫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 실천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운동 종목, 운동 강도, 시간, 만족도,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느낌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매일 작성을 하면 그 작성하는 것 때문이라도 운동을 하게 되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운동과 건강의 관계 두 번째 단원인 건강과 운동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수업인데 너무 딱딱하지 않았나 걱정이 좀 되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에 진지하고 좋은 수업 태도로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